오늘은 진짜 모델링인 내부를 깨트려 갖고 모형을 만드는 거를 오늘 시작을 할게요. 여기 크리에이티브에 가서 오늘은 원시 도형 중에서 스피어가 좋을까? 그래요. 스피어로 갈게요. 얘를 어떻게 쪼개냐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우클릭을 하고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얘를 핫박스라고 불러요. 우클릭을 하면 핫박스라는 게 나온답니다. 수학 시간에 도형 배웠을 때 점, 선, 면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점이 있고요. 도형을 이루는 게 선이 있고요. 그리고 면이 있답니다. 점은 벌텍스라고 부르고 선은 엣지라고 부르고요. 면은 페이스라고 해요. 벌텍스 있고 엣지 있고 페이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벌텍스는 점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마야 공부를 하면서 벌텍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벌텍스 외워야겠네요. 엣지는 조금 더 그거보다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엣지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엣지는 뭐를 얘기하냐면 선을 얘기합니다. 이 끝에 이런 선, 이런 선. 면은 페이스, 얼굴이란 뜻인데 여기만큼의 사각형 면적 요만큼을 우리가 면이라고 부릅니다. 벌텍스, 엣지, 페이스 세 가지를 꼭 외워야 돼요. 어떻게 벌텍스하고 엣지하고 페이스를 잡는가?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니까 벌텍스 나왔네요. 벌텍스 누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홍색 점이 보입니까? 이게 바로 벌텍스죠. 우클릭을 또 하니까 엣지가 나오네요. 엣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클릭되는 데마다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일 수가 있나요? 엣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도 봐야겠죠? 아까 전에 벌텍스로 다시 들어갈게요. 벌텍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선택을 한답니다. 이 벌텍스 선택할 때 너무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해서 하면은 손목이 아프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돼요. 너무 크게 하면 뒷면까지 다 잡히니까 좀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움직이는 거 배웠는데 WER 기억나나요? WER 기억나죠? W가 뭐였어요? 이동이었고 E 회전, R 스케일. 그래서 W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오, 움직일 수가 있네. E 이렇게 스케일이 되는데 만약에 벌텍스 하나를 잡고 스케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이 될까요?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하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R 어떻게 될까요? 스케일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줄이고 느리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엣지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엣지를 잡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엣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잡아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씩 잡을 수도 있지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한 줄이 다 잡혀요. 만약에 세로선을 잡고 싶으면 세로선을 더블 클릭하면 뒷면까지는 안 잡히고 끊어져 있는 마지막 것 앞쪽만 잡히죠. 여기 전체를 한 번에 다 잡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걸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습니다. 2를 눌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주의할 게 있답니다. 스케일을 X 매니플레이터를 잡고 줄이고 누르면 X축만 줄고 는다고 했어요. 매니플레이터를 잡으면 그 축만 움직인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X축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나요? X축만 줄어들죠? 여러분들이 프론트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도의 뷰에서 작업을 할 때 줄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줄었나요? 한 바퀴 돌려서 보니까 Z축만 줄어져 있네요. 매니플레이터에서 정중앙에 있는 기본적인 색깔은 하늘색이고요. 젤을 잡고 늘리고 줄여야 전체적인 스케일이 크고 준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할 때는 어느 축을 잡고 스케일을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얘를 잡고 늘리고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같은 스케일만큼 늘고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늘리고 여기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제트형 되는 많은 기계적인 공산품들은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만들면 편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페이스를 잡고 움직이는 거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페이스는 우클릭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네요. 오른쪽 마우스로 페이스를 잡으니까 사각형 페이스들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UI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은 전체가 얘도 마찬가지로 W 앞으로 뺄 수가 있네요.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뺄 수 있고 집어넣을 수 있고 로테이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R 크기를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줄이고 늘리고 싶을 때는 선택을 한 다음에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클릭을 사용해서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렇게 됐는데요.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컴포넌트 모드라고 합니다. 엣지, 벌텍스, 페이스 등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컴포넌트 모드라고 해요. 작업을 해서 점선면 다 했어요. 그런데 쟤를 전체를 잡고 다른 데로 움직이겠다 할 때 아니면은 딜리트를 하겠다 이럴 때 대부분 학생들 처음 할 때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벌텍스를 이렇게 다 잡고 움직인다든지 이래도 움직이긴 하거든요. 페이스 잡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다시 우클릭을 하면 오브젝트 모드가 나와요. 오브젝트 모드. 점선면이 있는 건 컴포넌트 모드라고 하고요. 컴포넌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하나를 다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 모드를 선택해 주면 된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갔어요. 그랬더니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됐네요. 만약에 오브젝트를 딜리트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해야지 완전히 없어지지. 페이스 모드를 가서 이렇게 딜리트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학생들 딜리트 하면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남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선면 구성요소 차력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구성요소 모드, 컴포넌트 모드라고 그러고요. 오브젝트 하나를 전체를 잡고 움직일 때는 반드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